KBS 경제부 기재부 출입하고 있는 오수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어제 그 비상경제회의가 1차라고 하면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는 경제원탁회의가 있었는데 먼저 이 회의들이 어떤 회의체였는지를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경제원탁회의는 대통령이 정부 관료와 여당뿐만 아니라 네. 경영계, 노동계, 금융권, 시민단체까지 이제 민간 주체들을 다 모아서 네.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초비상 상태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의미도 있을 거고 지금 상황이 정부가 혼자 노력해서 될 일은 아니니까 예.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펼치면 협조를 부탁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직접 좀 생생한 목소리를 듣겠다는 뜻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제 비상경제회의는 경제부처 장관들하고 청와대 참모가 모여서 개최한 건데 원래는 경제관계 장관 회의라고 해서 있었죠, 그게. 예. 필요한 안건이 있으면 홍남기 부총리가 주재했었는데 이걸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직접 주재를 하겠다는 거고 주 1회 무조건 열겠다는 거고 네. 필요하면 앞에 원탁회의에서 참가했던 경제단체, 노동계,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키겠다라고 해서 문을 열어뒀습니다. 그야말로 비상경제회의잖아요. 네. 지금 이게 수집된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모든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당연히 방역이었겠죠. 네. 앞으로도 물론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 타격이 조금씩 나타나는가 싶더니만 오늘은 좀 진정됐지만 코스피가 어제는 1,500선이 무너졌고 어제 증시는 난리였어요. 예. 네.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도 모아둔 돈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겠지만 이게 한 달, 두 달 지나고 나니까 당연히 이제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방역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경제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비상경제회의가 소집된 적이 그전에 언제 있었어요? 2009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소집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9년? 네. 예. 그때는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침체됐던 때. 그때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첫 회의를 연 적도 있습니다. 예. 그 전날 있었던 경제원탁회의에서는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참석을 했다고 하고 양대 노총이 다 참석을 했다면서요? 예. 원래 지난해 1월에 청와대에서 그 김명환 위원장하고 김주영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 노사정 회의였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석해달라라고 설득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민주노총은 대의원 반대로 참석을 안 했고요. 그런데 지금은 비상 시국이다 보니까 참석해달라고 해서 흔쾌히 이 두 위원장이 다 참석을 한 것 같고 이 자리에서 이제 민주노총 위원장은 집회는 연기하고 대책을 세우는 자리에 요청이 있으면 참여하겠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민생 금융 안정을 위해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는데 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온 거예요? 돈 빌려주는 겁니다. 어려운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12조 원 더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 앞에도 빌려준 돈이 있었는데 이 금액 규모를 더 늘렸고 금리가 연 1.5%입니다. 신용이든 담보든 그리고 보증 세울 거 없으면은 정부가 보증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빌려주는 돈이 5조 5천억 원 규모고 또 코로나 때문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 입은 연 매출 1억 원 이하 소상공인에게는 3조 원을 따로 보증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빌린 돈 원금 갚아야 될 때가 다가오는데 못 갚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최소 6달 밀어주고 이자도 6달 최소 밀어주겠다라고 했고 이제 연체된 채권 같은 게 기업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캠코가 매입을 해서 나중에 사정이 좋아지면 갚아라라고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 합치면 한 22조 원 정도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제 발표된 50조 원 플러스 알파는 추가로 50조 원 알파가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금까지 것들을 다 포함해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까? 다 포함해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원래 처음에는 정부 예산에서 예비비라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거 먼저 갖다 쓰고 그리고 각종 기금, 지금도 소상공인 진흥기금 이런 걸 동원하는 건데 그거 동원해서 대출 늘린 것도 있고 공공기관 동원한 것도 있고 세금 깎아준 것도 있고 이게 1, 2차 대책이 20조 원 정도가 공급이 됐었고 추경이 11조 7천억 원 이번에 또 통과됐죠. 그렇게 해서 한 30조 원 되고 이번에 또 22조 원 하니까 50조 원 플러스 알파인데 앞으로 추가 대책은 더 나올 계획입니다. 예.
그 재난기본소득 그러니까 현금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이 일부 지자체 쪽에서 지금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었어요. 네. 근데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개인들에게 대출을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지금 정부 재원이 들어가는 문제다 보니까 지금 올해 슈퍼 추경이라고 해서 사상 최대 512조 규모의 예산을 짰고 추경도 하고 이러면서 70조 원 정도를 이제 국채를 발행했거든요. 예. 그럼 빚을 진 거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또 만약에 기본 뭐 재난소득을 지급한다고 하면 또 빚을 내야 되는데 정부 살림도 아무래도 여력이 없다 보니까 예.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문제의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 분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분들이 폐업을 하거나 기업이 문을 닫아버리면 나중에 다시 이 살림을 꾸리기가 힘들어요. 그렇겠죠. 한번 그냥 그 정점을 찍고 폐업하거나 뭐 이게 더 끝장나 버리면 다시 기사 회생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를 다 잃을 거고 예. 장기도금 다 처분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엄청나게 일이 커지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은 위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버티는 게 중요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돈이 융통할 수 있는 돈이 부족한 게 문제거든요. 직원들 인건비도 줘야 되고 자재 산 거 있으면 그것도 대금 납품해야 되고 그리고 네. 이제 뭐 월세 내야 되는 이제 상인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필요한 돈이 있으면 1.5% 정도면 낮은 금리니까 네. 빌려주고 우리가 6개월 뭐 1년이 될 수도 있지만 버텨보자.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걸 돌려받는 형태가 더 낫지 않나 네. 싶어서 이런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지금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운데 네. 우선은 은행 가서 돈을 빌려라. 네. 대신에 이자라든가 금리는 상당히 저렴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은행에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소상공인 진흥기금 이런 데서 저신용자는 정부가 보증을 해줄 테니 예. 이제 빌려가라.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빚이 많아서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 지금도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은행 간다고 해서 대출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보면은 정부가 12조 원 아까 그 자금 공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소상공인 진흥기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2조 7천억 원을 빼놨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제 추진할 거는 신용회복위원회 같은 데서 신용 어려우신 분들 회복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별도로 그 분들을 위한 그 자금은 따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네. 현장에서는 어제 발표 보고 어떤 반응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좀 반기는 반응이 더 많긴 했어요. 일단 소상공인 연합회는 규모와 내용 면에서 환영한다 라는 뜻을 일단 밝혔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직접 지원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네. 그 이제 여지를 좀 남겼고 그리고 나머지 뭐 정경련이라든지 뭐 상공회의소나 이런 데는 환영한다는 뜻을 대체로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네. 자금 융통 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입니다. 어제 증시가 1,500선이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네. 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이 증시 좀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도 어제 발표가 됐죠. 예. 그 채권시장 안정펀드, 금융시장 안정펀드 이런 걸 조성하겠다는 건데 예. 이게 다 금융사들이 출자 돈을 내서 자금을 마련하고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지금 기업들 중에 이 채권을 발행했는데 돈을 조달하려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이걸 안 사가면 돈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기업인데 지금 상황 때문에 좀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있으면 네. 이 펀드에서 이걸 사서 그러면 이제 기업에 돈이 공급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증권시장 안정펀드는 증시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 대표 지수 상품 같은 게 있거든요. 예, 그거에 투자를 하면 아무래도 이제 좀 급락세가 좀 진정이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래서 일단은 채권시장 안정펀드는 10조 원 규모로 지금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다음 주에 구체적인 안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했던 건데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채권시장 안정펀드 이제 한다는 발표 나오니까 채권금리 상승폭이 좀 줄어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증권시장 안정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가 요동치는 게 미국 유럽 증시 하락세가 좀 왔다 갔다
세계 증시 전체가 지금 다 출렁거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 자금 빼는 게 크기 때문에 당장 이제 효과를 보기 좀 힘들다. 네. 하지만 2008년 때도 보면 이게 한 달 정도 운영되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제 코스피가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요즘 환율도 급등하고 있던데. 네. 원달러 환율 안정 위해서 한국은행이 밤사이에 그 통화 스와프를 네. 미국과 체결을 했어요. 이건 네. 어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란 건 우리가 약속을 해서 네. 고정된 환율이 있으면 이 돈만큼 빌려올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아올 수 있는 건데 예. 600억 달러 규모니까 지금 우리 외환 보유가 3월 기준으로 4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600억 달러를 더 확보를 한 셈입니다. 필요할 때 이제 600억 달러를 더 조달할 수 있으니까 네.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죠. 6개월 한시적이긴 하지만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 같은 거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서로 약속을 한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이 막 치솟다가 처음으로 이제 좀 내려가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리고 덕분에 코스피도 이제 1,500선 위로 지금 올라간 상태니까 아무래도 시장에 안정감을 주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비상경제회의에서 속도 강조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에서 좀 구체적으로 이런 빠르게 좀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걸 주문한 거예요? 지금 당장 어려운데 네. 대출 받으러 가려면 뭐 돈이 다 소진됐다는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인데 정책을 위해서 발표는 하지만 정작 현장에 가서는 이게 안 먹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잘 안 돌아가다 보니까 심사 좀 필요한 거 없으면 빨리빨리 진행해라라는 네. 문제고, 그리고 돈 빌려주는 창구도 그전에는 이제 뭐 소상공인 진흥 기금 뭐 진흥회 이런 데 연락이 많이 갔는데 이번 대책을 보면은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등급 1에서 3등급은 시중은행에서 그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네. 4에서 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좀 창구도 넓히고 심사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하자라는 예.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돈 빌려야겠다는 급한 상황이 돼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1등급에서 3등급은 은행 가면 되고 예. 4등급에서 6등급까지는 기업은행으로 가고 예. 7등급부터 10등급까지 이분들은 공공기관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3554님께서 영세 자영업자입니다. 정부의 지원 받기 위해선 은행 가서 대출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까? 라는 질문 주셨는데 자신의 등급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에 맞춰서 은행 가든지 기업은행으로 가든지 공공기관을 방문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속도를 또 강조하다 보면 좀 이게 위험 부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이게 이제 생방송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빨리 해야 될 게 있고 네. 정확히 이제 잘 완성도를 높여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특보 상황이죠. 속보 상황이죠. 예, 예. 그러니까 방역을 예로 들면 평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의료진 방호복 마스크 이런 거 서류 품위 올려서 네. 승인 나면 이제 지급되고 뭐 이런 시스템인데 지금 안 그렇습니다. 네. 일단 병원에서 필요하면 사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예.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지급하는 메르스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지금 대출 규모 늘렸다고 하면 당연히 뭐 서류 조작해서 불법 대출을 받는 분도 만에 하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먼저 빨리 필요한 분들에게 자금을 공급하고 이런 경우가 있으면 나중에 적발을 해서 엄벌을 하는 그런 상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강원도지사 연결해서 이제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댓글 가운데 요구가 현금 지원에 대한 궁금증들을 상당히 많이들 적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이번에 이건 없었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현금 지원 관한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청와대에서 이제 어제 입장을 밝힌 건 국내 경제 상황, 지자체 노력, 국민 수용 여부에 따라 검토할 사안이다라고 해서 네. 가능성을 이제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열어놓은 상태고 네. 뭐 일각에선 다음 달에 비상경제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릴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원 조달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일부 도지사들 주장처럼 전 국민에게 뭐 50만 원씩 준다고 그러면 네. 뭐 이제 50조 원 넘게 드는 돈이다 보니까 100만 원 준다 그러면 50조 원 든다고. 100만 원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체 예산이 10분이나 된 돈이고 이거를 조달하려면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추경
해야 되거든요. 2차 추경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국회 임시회기는 다 끝났고 예. 총선 끝나야 다음 국회가 구성되고 뭐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언급 중에 좀 눈여겨볼 게 지자체 노력이란 거를 언급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걸 다 부담하기 힘드니까 지자체의 재정에서 여력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네. 이거를 지출을 좀 하는 방안 그리고 뭐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데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제 청년 수당도 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있으면 그거는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아마 이런 방식으로 정부가 다 부담한다기보단 지자체랑 나눠서 부담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여론도 있을 거고 언론에서 방향성 제시 같은 것들도 좀 있을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기재부가 잘 움직이지 않는다. 예. 이런 정책을 펼 때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거든요. 오수호 기자가 기재부 출입하는 기자잖아요. 예. 기재부의 상황은 어때요? 이 기획재정부는 이제 나라 살림을 하는 부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빚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저는 뭐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후임자한테 넘겨줄 때 곡간을 막 텅텅 비워놓고 넘겨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70조 원의 국채를 발행을 한 상태고 하려면 2차 추경하고 뭐 이제 기본소득도 주려면 빚을 더 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40%를 지금 이미 넘길 예정입니다. 추경까지 네. 하면. 근데 뭐 일각에서는 OECD 평균이 109%고 예. 일본은 220%나 되는데 우리는 40%밖에 안 되니 여력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하지만 예. 우리는 이제 일본하고 사정이 다른 게 기축통화를 쓰지 않고 기축통화를 쓰지 않는다. 네. 그리고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채무 비율이 높아지면. 그리고 예. 아무래도 국제시장에서 우리 아직 신흥국가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이제 유럽처럼 복지가 갖춰진 나라가 아니고 우린 나갈 돈이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무래도 좀 우려하고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야당도 이 현금 지원 쪽은 좀 찬성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미래통합당 지금의 재난 상황에서 이 저소득 가구라든가 영세 사업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한 일정 정도의 현금이 지급돼야 한다 이런 입장 밝혀서 좀 뭔가 분위기가 있으면은 좀 추경 2차 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문제는 그 현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뭐 국민들에게 다 일정 정도의 지원이 가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국민들에게. 그렇죠. 그럼 이게 소비 창출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물어봤는데 좀 네. 엇갈립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마당에 네. 그 현금을 주면 나가서 과연 쓰겠느냐. 예. 이제 빚이 있는 사람은 빚 갚고 좀 돈이 있는 사람은 저축을 하고 이런 데로 쓰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고 예. 반대에서는 오히려 취약계층에 한해서는 현금이 필요하다. 지금 상품권을 주는데 그분들이 상품권을 가서 장 볼 입장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오히려 이제 현금화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느니 차라리 현금으로 주되 이분들이 뭐 빚을 갚든 아니면 생필품을 사든 필요한 데 쓰든 이런 게 더 직접적으로 지금 상황은 비상시국이니까 네. 효과가 있을 거다라는 의견이 이렇게 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네. 중소기업, 소상공인 아니면은 그 지금 자영업자분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지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전체적인 커다란 우리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뭐 기업에 대한 규제 해제라든가 세제 혜택 같은 것들에 대한 논의도 좀 있습니까? 최근에 정경련이 제안을 한 건 대형마트 의무 휴업 네. 한시적으로 좀 해제를 해달라. 그리고 쉬는 날에 온라인 주문 배송이라도 하게 해달라. 네. 뭐 이런 건의를 했고 항공업, 관광업이 타격이 크거든요. 아, 그쪽 힘들어요. 예. 네, 항공업은 이제 미국이나 일본처럼 새 항공기 사면 취득세 좀 깎아주고 재산세 좀 깎아달라는 요구 있고 네. 관광업은 여행 취소 수수료가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걸 좀 한시적으로 좀 지원을 해달라. 그리고 의약품 시설 투자 이거 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좀 늘려달라 이런 얘기가 있고 네. 주 52시간 근로 예외 대상을 좀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걸 논의를 하려면 노동계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양대 노총을 원탁회의에 초대를 하고 참석을 해달라고 한 거겠죠. 네, 그야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또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한 지금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여러 가지 정책들 하려고 하면은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 편성이 따라와야 되는데 이번 비상경제회의 대책 오수호 기자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이해는 합니다. 코로나19가 워낙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뭐 방역 신경 써야 되지 계약도 연기해야 되지 이게 비상 상황이긴 한데 네. 조금 더 일찍 선제적으로 좀 파격적으로 먼저 움직였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도 있거든요. 조금 더 재빠르게 움직였어야 된다. 예. 예, 이게 뭐 정부가 하는 일 아닌데 금리 인하도 사실은 지난번에 정기 금통위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예. 금리 인하를 안 했어요. 했거든요. 예, 예. 근데 결국에 나중에 임시 금통위를 열어서 0.5%포인트나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차라리 했으면은 좀 더 이제 하락세를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다만 상황 인식은 좀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도 뭐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된다. 네. 필요하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얘기에 저 동의를 하고요. 미국은 지금 뭐 기본소득을 뭐 $1,000씩 준다고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 실물 경제가 지금 안 돌아가는 이제 초비상 상태다 보니까 예. 마스크 오브제도 할 줄 몰랐지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좀 상식을 뛰어넘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738님, 현금 지원한다면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돼야 합니다. 중산층도 무너지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영 전화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지급하기보단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취약계층에 먼저 지원해주면 좋겠습니다. K7546님, 대출 지원해지면 저신용자가 대출받아 사용한 후 결국 갚을 수 없지 않을까 걱정도 되네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경제 전반에 대한 이번 지원 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KBS 경제부의 오수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이제 교통 상황 보고 헤드라인 뉴스까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